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이 자택을 나섰습니다. 자택을 나서면서 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자택을 나섰는데요. 그 자택 나서면서 했던 첫 일성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참 늦은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초박빙 상황에서 거의 한 서너 시 됐었죠. 4시 가까이 돼서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인이 거의 확실시되고 자택에서 나와서 이제 일성을 한 겁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주무시도 못하게 해서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동안의 응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옆에 저 이두아 선대위 대변인 또 나와 있습니다. 선대본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께서 이게 국민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찍어준 지지해준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당선이 확정되고 확실시되고 이제 당선증도 받고 이러시겠지만 네. 지지율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협치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일당과의 협치 문제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저희 승리했으니까 좋은 마음도 있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을 같이 느끼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책임을 느끼는 모습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정 과제 그리고 국민들 통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내야겠다 이런 부담을 가진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게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잠을 계속 못 이루고 이 결과를 봤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표차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참 이렇게 만감이 사실 교차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이렇게 목이 메일 정도니 당선인과 그 가족들은 마음이 어떨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막중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그 겸손함 이런 거를 우선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당선인이지만 당시에 이제 후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시 되기 전에 집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좀 초접전인 상황이다 이런 걸 딱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다고 하던가요? 저도 전에 들었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저희가 이제 사실 생각보다 표차 좀 더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7시 반 그렇게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그래서 정확하게는 출구 조사가 아니죠. 출구 조사 플러스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측 결과라고 해야 말씀이 맞을 텐데요. 나오고 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우리 예상과 달라서 조금 그 부분을 지켜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널 A는 또 이제 그 부분 예측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가 많이 된 채널 A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승리는 확신은 했지만 어느 정도의 표를 얻을까 그리고 어떤 경과를 이제 진행이 되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결과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당선이 확정되기까지가 대통령은 더 하고요. 그냥 일반 지방자치단체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 모두 이 당선 날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초심을 모두 다 잃지 않으면 마지막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고 성공한 이제 선출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자택을 나선 뒤에 또 곧바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을 찾아서 수락 연설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 목소리 듣고 저희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그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상대 이제 후보들 뭐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또 뭐 협치 이런 얘기들이 좀 귀에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 선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비호감 선거다 이런 말도 있었고 워낙 지지율도 그동안 초박빙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의 결과도 0.8%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정말 초박빙, 종이 한 장도 아니고 종이 반 장 정도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렇게 진영별로 완전히 결집이 나눠져 있는 이런 판세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다 예상됐던 거였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수락연설을 제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대한 감사 인사나 뭐 위로의 말씀도 전달하면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본인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가 닥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통합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 차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뭐 일성을 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 대선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그 뜻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시한 것이 정치 교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잘 해보라는 이 수단으로서 정권 교체를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당선인으로서는 앞서서 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이 정치 교체를 잘 해내려면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당락이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되는 이 반대했던 국민의 이 뜻을 또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것이 이 정권 교체 이후에 정치 교체를 잘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모두에서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 우리 국민은 하나다. 이 국민 통합과 국민 이 화합의 메시지로 앞으로 5년 이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이 비전을 밝히셨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캠프를 쭉 취재해본 이민찬 기자가 들은 수락 연설은 어땠나요? 네, 윤석열 후보 뭐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 당초 선대위 내부에선 압도적 승리 이거를 예측을 해왔는데 네.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줄었고 네. 이 이준석 대표 얘기 기억하시겠지만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윤석열 후보 또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당초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향후 어떻게
인수위를 꾸려갈지 네. 향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보고서를 보면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하지만 선거 이런 예측조사가 발표가 되면서 고심이 더 깊어졌고 그 결과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메시지 자체가 조금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결이 나온 거겠네요, 이번에. 물론 큰 당연히 결과에 따라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선거가 압승을 했을 때는 좀 더 자신 있게 향후 국정 비전을 밝혔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격차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구상을 더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 바쁠 것 같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첫날입니다. 일정들이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인데요. 네. 이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립 현충원을 방문을 하면서 네.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이 개표 상황실에 있었던 국회 도서관을 찾아서 이 당선 인사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언론에 처음으로 당선 소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언론의 질문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그 이후에는 바로 캠프 해단식을 갔는데요. 그 이후엔 이 측근들과 향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지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모든 일정들을 채널A가 밀착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채널A 틀어놓으시면 모든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채널은 고정.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6.29 선언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치 인생, 뭐 정치 역정 이제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 당선인 보면은 강골 검사 이미지 있다가 또 청와대 입성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 또 신데렐라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일대기 좀 걸어왔었죠? 예, 저희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잔혹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동화같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동화나 영웅담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당선이 된 만큼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협치를 명령했다라고 수락 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3월에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를 하고 네. 그리고 작년 6월 29일에 정치 참여 선언을 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말에 입당을 하고 이런 뜨거운 여름에 정말 뜨거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제가 윤석열 당선인을 도운 건 이제 7월 말부터였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제 저희가 아는 뭐 리어 왕, 맥베드 이런 거 네. 많이 쓰는데 보면 보통 왕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희곡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위대함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위대함을 이룩한 사람도 있지만 떠맡은 사람도 있다. 근데 뭐 위대함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지도자의 숙명이나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노력해서 자기가 간절히 원해서 이뤄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 지도자의 숙명이라는 걸 좀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본인이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었고요. 본인이 뭐 어떤 그걸 타고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지점에 있었다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불러내고 국민들이 키워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협치하라는 이 당선 결과 이 부분을 정말 겸손하게 떠받들면서 이 부분 잘 수행해내려고 노력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이룩해낸 게 많지만 그런 국민들의 어려움, 두려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국민들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의도 문법도 몰랐던 강골 검사를 국민이 키워서 슬로건처럼 국민이 키워서 신데렐라가 됐다. 하지만 5년간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정말 인물 그 자체로도 굴곡이 참 많았지만 뭐 캠프 내부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윤석열 당선인 지금 됐지만요. 뭐 앞서서 윤핵관 논란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관련 일들도 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의 극적인 단일화까지 많은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캠프에서 뽑았던 명장면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네, 자 캠프가 꼽았던 명장면 한번 보셨고요. 자 이어서 정말 초접전을 벌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정말 아쉽게 잘 싸웠습니다. 이 패배 관련 연설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패배를 인정하고 또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승복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높은 민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승복 메시지 보셨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롯이 저의 패배입니다. 원래 이재명의 민주당을 외치고 나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자홍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이 승복 메시지에서 조금 더 어떤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도 제가 나오는 걸 보도로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쾌하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제 출범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 화합, 국민 통합에 앞장서 달라. 본인도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나왔더라면 더 아름다운 이 승복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막 낙선한 그 후보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이 자체는 아름다운 어떤 그 승복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비주류에서 대선 후보까지 올라섰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변호사님?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네. 이제 당 지도부들이 뭐 사퇴해서 뭐 비대위 체제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네. 한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아쉬운 목소리와 또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 대한 또 책임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네. 선거 막판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고 결과를 보고 나니까 사실 그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처음에 내놓았던 뭐 10% 차이 뭐 이런 얘기보다도 훨씬 적은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0.8%라는 격차는 사실 우리가 역대 대선에서 가장 작은 지금 격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격차로 이겨낸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지 물론 이제 졌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라는 평가로 인해서 이 당을 또 계속 수습해 나갈지 아니면 그럼에도 책임론 때문에 뭐 비대위 체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뭐 홍수 또 이런
그 혼란 속에 빠져들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여권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지금 야권이라고 해야겠군요. 야권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이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 저조한 성적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12시쯤 이제 캠프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영 차장님께서 네.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잠정 집계된 그 지지율이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의당이 대선 후보를 그 완주한 이래로 가장 그 낮은 이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상정 후보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지만 정의당 자체도 상당히 큰 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뭐 석 달 뒤면 바로 지방선거고 2년 뒤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의당이 과연 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정당으로서 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냐 이것에 대한 어떤 시험 무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당을 재정비하고 어떤 새로운 그 신진 인사들로 당을 혁신하는 이런 과제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초접전을 벌인 끝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 이번 선거, 이민찬 기자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 뜻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이 윤석열 후보가 연단에서 내려와서 그 직후에 이제 선대모 관계자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한 얘기가 기쁘지만 걱정이 더 크다. 걱정이 커. 더 낮은 네. 자세로 민심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다 분위기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국민의 뜻,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민의 뜻 없이는 자신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관철할 수 없다. 결국 국민만 보고 가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를 해내겠다. 이런 네.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첫 일성부터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짝 짚어봤습니다.